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6회의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펼쳐주시고요. 자,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선진테크는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제조 및 도소 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단기 회계 기간은 2024년이다. 자, 시험 문제 자체의 회계 기간은 24년 버전으로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프로그램은 2025년 버전, 그리고 여기에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법도 2025년 버전인데 회계 기간만 24년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월 3일 분계 일반 전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5개죠. 15점인 거 보니까. 전기의 하남상회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 매출금 총 340만 원 중 140만 원은 하남상회가 발행한 약속의무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즉시 입금받았다. 일반 전표 입력에 1월 3일자로 날짜 입력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회수했으면 이제 외상 매출금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남상회 이렇게 하시고요. 프로그램 데이터가 다른 회사 걸로 돼 있어서 4월 28일, 27일, 28일 버전으로 다시 데이터를 116회 기출문제 거를 다시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하남상회가 안 보였었다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를 백업 데이터를 다시 설치해 주세요. 불편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금액 얼마였었죠? 340만 원. 340만 원이 없어졌고요. 자, 차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대체하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면 매출차건입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이 생긴 거고요. 역시 153 이렇게 치시면 돼요. 위에 번호 보고 하남상회 받으러움이 14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이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거래처는 엔터 치면 하남상회가 생기는데 시험 때는 뭐 큰 상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 이게 좀 보기 싫다 그럼 스페이스바 누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1월 15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1월 15일 분계고요. 자세히 봤더니 품명은 영업전략 실무인데 25,000원짜리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날짜를 1월 15일자로 바꿔서 일단은 지금 현금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전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변 대변 대체 전표로 하셔도 됩니다. 전액 현금이니까 그냥 출금 전표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분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변 대변 따로 쓸게요.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요렇게 아니면 출금 전표 하셔도 되고 단가 25,000원. 그리고 차변에 도서인쇄비죠. 그런데 이거는 영업부 사용이니까 800번대 도서인쇄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 필요 없고요. 뭐 되게 간단하죠. 일반 전표는 뭐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일반 전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8월 20일 분계 날짜부터 바꿔놓을게요. 0820. 당사는 공사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1,800만 원과 지방채 1,200만 원. 근데 액면가액이 1,200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1,05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어치 추가 지급을 한 거고요. 자, 만기 5년이고 무이자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고 지방채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가능 증권이니까 이거는 그 178번 코드 투자자산 코드로 가야 됩니다. 매도가능 증권은 아주 특이한 유동성 대체해라 이런 말 없으면 전부 다 투자자산 코드로 가는 거예요. 일단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유가증권의 구입을 강제로 하면서 액면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나간 것부터 할까요? 대변에 보통예금 하셔가지고 취득세하고 지방채가 전부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그럼 1,800하고 1,200 합해서 3,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1,200 이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그러면
일단 매도 가능 증권부터 처리할게요. 산수하기 불편하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050만 원. 이렇게 178번 코드 쓰셔야 됩니다. 123번 코드 안 돼요.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일반적인 경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 대체할 때만 123번 코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1,800만 원과 150만 원을 합한 1,950만 원은 토지로 처리가 되면 돼요. 되게 이론적으로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8월 20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4번으로 갑니다. 10월 25일 1025. 자, 다음에 제조부서 직원급여. 제조부서니까 생산직 급여로 갈 거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고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 전체 총 토탈 650만 원을 지급하는데 공제 요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금이 되는 거고 여기 예수금. 그리고 차인 지급액이 어디서 나갔다?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그러면 일단 650만 원을 구분을 차변에다가 급여라고 하려고 했더니 500번대 혹시 급여가 있나요? 500번대가 없죠. 그러면 임금 조회해 보시면 돼요. 임금 500번대 임금. 500번대가 급여가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으로 지금 제조부서니까 금액 650만 원 됐죠? 하시고 650만 원 하시고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부터 하셔도 되고 예수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숫자 지금 보려고 숫자 이렇게 올릴까요? 숫자 차인지급 55332-740 55332-740 하시고 역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인지급 1167260 여기 1167260을 처리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제조부서니까 임금이라고 처리하셔야 돼요. 잘 찾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매출 밑에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 가셔서요. 제조원가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계정을 뒤져서 찾으셔도 돼요. 임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생각 안 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 12월 1일입니다. 날짜 1201. 자, 지난 9월 2일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 운송기계에서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취하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래. 그러면 외상 미수금이 서로 주고받 이게 이제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해서 외상거래. 우리 회사는 지급할 채무니까 미지급금 처리가 됐던 거고 거래처는 운송기계. 그런데 법인카드에서 결제해서 지급하였다. 그럼 카드도 미지급금이죠. 그럼 거래처 코드를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미지급금은 부채인데 차변 미지급금 하셔가지고 거래처 코드를 운송기계의 미지급금이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금액 2,2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자, 금액을 지금 전체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12월 1일에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미지급금 처리하래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이 다시 생기는데 이거는 신한카드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 2,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좀 특이하죠? 이 문제는 특이한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순간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었을 건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지식대로 자신감 있게 은성기계 미지급금은 없어졌으니까 차변, 신한카드 미지급금은 새로 생겼으니까 대변 이렇게 하시고 끝나면 X를 눌러주시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가뿐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관련된 문제를 풀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